예, 개인정보 흐름 분석 단계별 세부 절차 부분입니다. 그래서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4개의 단계랑 그 다음에 각 단계별로 세부 절차로 좀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시험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보이시는 요 도표가 가장 중요한 도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도표이기 때문에 요 도표는 단계 4개도 외우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각각의 단계별로 그 절차가 나와 있는데 절차도 다 외우셔야 됩니다. 그래서 요 표는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그냥 싸그리 외우셔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간단히만 보면은 그 첫 번째 이제 개인정보 처리 업무 그 현안 분석 부분입니다. 그래서 그 이제 산출물에 대한 요구 사항이라든가 어떤 설계에서 이번에 시스템이 뭐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그 관련된 이제 산출물에 대한 분석, 그 다음에 그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그 개인정보 업무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, 어떻게 흘러가는지,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인터뷰나 실사를 통해서 그 파악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 파악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업무를 갖다 이제 식별하는 거죠. 그래서 뭐 어떤 거 관리 업무고 목적은 뭐 인증 목적이다, 아니면 뭐가 뭐 증명서를 발급 목적이다라고 해가지고 그 각각의 처리하는 업무에 대한 식별을 하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업무가 식별되면은 그 각각의 그 처리되는 그 개인정보에 대한 그 영향 등급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가장 높은 게 뭐 고위 식별 정보라든가 민감 정보 같은 것들이 가장 높은 등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1등급부터 뭐 5등급까지 뭐 이렇게 나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그게 작성이 되면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표를 작성하고 업무 흐름도를 작성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그 지금 개인정보 처리 업무표랑 그 뒷부분에 나와 있는 개인정보 흐름표 요 부분, 그 다음에 업무 흐름도랑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요 부분 두 개가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현안 분석에서의 그 개인정보 처리 업무표는 우리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어떤 것들이 있어. 그래서 뭐 그러니까 무엇이라는 관점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A 업무야, B 업무야, C 업무야 요렇게 나타내는 게 개인정보 처리 업무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업무 흐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정보 주체랑 그 다음에 각각의 어떤 부서들이 있다라고 아니면 기관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접수하면 누가 신청을 하면 누가 접수를 하고 접수를 하면은 뭘 확인하고 확인해서 결과가 나오면은 다시 신청자한테 그걸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그 정보 주체랑 어떤 부서들 간에 아니면 어떤 기관들 간에 정보가 어떻게 흘러다니는지에 대한 어떤 개요도 정도, 업무에 대한 개요도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로는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흐름표 작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그 앞부분에 그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그 업무표라든가 업무 흐름도를 갖다 이제 분석을 해서 처리 단계별 업무 흐름을 분류를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개인정보 흐름표가 작성이 됩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흐름표 자체가 이제 그 개인정보의 라이프 사이클 관점에서 그 수집 단계의 흐름은 이런 거고, 그 다음에 저장 단계의 흐름은 이런 거고, 제공 단계의 흐름은 이런 거고,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폐기 단계의 활용이나 폐기 단계의 흐름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거를 표 형태로, 그러니까 엑셀 같은 표 형태로 작성되는 게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입니다. 그래서 앞부분에 흐름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림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 수집, 개인정보 저장, 개인정보 활용, 그 다음에 개인정보 폐기에 대한 그 각 단계별로 실제로 어떻게 흘러다니는지를 그림으로 그린 거, 요런 것들이 개인정보 흐름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그 개인정보 흐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총괄 흐름도가 있고 그 다음에 취급 업무별 흐름도가 있어서 총괄은 전체적인 거를 다 묶어서 이제 개요 측면에서 한 장을 작성하는 부분, 그 다음에 취급 업무별이라고 하면 앞 단계 업무가 4개로 나와 있다라고 하면 그 4개의 각각 별로 업무로 쪼개서 이렇게 그려주는
그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보 시스템 이제 구조도 부분입니다. 그래서 그 네트워크 및 시스템 구성 부분, 그 다음에 보안 현황 분석 해가지고 궁극적으로 정보 시스템 구조도는 그냥 약간의 네트워크 구성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외부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서 어떤 방화벽이나 보안 장비를 거쳐서 내부의 어떤 시스템이나 데이터베이스 쪽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처리가 된다라는 거를 갖다가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, 그게 이제 정보 시스템 구조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보보호 현황표 같은 경우에는 그 각 단계별로 이제 보안 장비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보안 장비에 어떤 목적으로 어떤 보안 장비들이 되어 있는지를 하나의 어떤 그 표 형태로, 그러니까 엑셀 형태로 작성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다음은 그 업무 절차에 대한 그 예시 부분입니다. 그래서 그 업무 절차에 대한 이제 간략한 그 예시가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평가해야 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가 무엇인지는 이제 식별해내는,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개인정보를 다루지 않는 거를 갖다가 저희가 뭐 평가하거나 식별할 필요가 없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게 있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. 그래서 그림 중에 예를 들어서 그 그림 중에 그 왼쪽 밑에 보면 뭐 쇼핑몰 운영팀 같은 경우에서 그 신규 상품 등록이라는 업무가 있다라고 하면 신규 상품 등록 관련해서는 어떤 상품이 있고 상품의 상세 정보가 있고 뭐 가격 정보가 있고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,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개인 정보랑은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업무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정보가 상관이 없고, 반대로 이제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콜센터를 통해서 각각의 이제 뭐 고객들이 어떤 문의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상품 정보에 대한 문의라든가 불만사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상당 부분 이제 개인정보가 수집하게 되는데, 그런 경우에는 또 개인정보 처리 업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오른쪽에 이제 편화가 들어가 있는데 평가 업무에 이제 도출에 대한 어떤 예시 부분입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콜센터 이제 상담 관리라고 그래가지고 콜센터 상담할 때 고객 정보 및 이제 구매 정보의 조회 수정을 위해서 개인 정보가 처리되므로 이제 평가 업무로 도출한다. 이래가지고 도출 사유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